요즘 코스피 흐름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의 내부를 뜯어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구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가, 즉 수급의 질을 들여다보면 꽤 불안한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찾아왔을 때 훨씬 냉정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 상승, 진짜 실력인 구간은 어디까지일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코스피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 것, 이건 분명히 한국 경제의 실력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회복,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 거기에 정부 차원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까지. 과거에는 유동성이 풀리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지만 이번에는 상법 개정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 변화 덕분에 자금의 흐름이 주식시장 쪽으로 상당 부분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까지의 상승은 펀더멘탈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 급격하게 추가 상승한 구간에서는 수급 구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최근 한 달간의 매매 동향을 보면 언론에서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그 이상으로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 이 문장만 보면 안심이 되죠.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기관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봅시다. 기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어떤 주체가 얼마나 샀는지 이걸 분해해서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관 자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기금, 보험, 투신, 사모, 그리고 금융투자. 이 네 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연기금과 보험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한번 매수하면 쉽게 팔지 않죠. 투신사모는 중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금이고요. 금융투자는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상당 부분이 초당이 매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관 순매수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금융투자입니다. 연기금은 사실상 정체 상태이고 보험은 오히려 순매도했으며 투신사모의 매수도 이전에 팔았던 물량을 되사들인 것에 가깝습니다. 결국 기관이 수조 원을 순매수했다는 헤드라인의 실체는 대부분이 금융투자라는 초당이 자금이었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의 매수가 왜 위험할까요? 핵심은 이 자금의 성격에 있습니다. 금융투자, 즉 증권사 자기매매 부문은 자체적인 투자 판단으로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 라고 믿고 매수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선물과 현물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즉 에비트라지 아비트라크 컨버전으로 발생하는 기계적 매수입니다.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이론적으로 거의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면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아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비싼 선물을 팔고 싼 현물을 사면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현물을 매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물을 대량으로 사서 가격을 올린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선물 시장은 증거금만 있으면 레버리지를 크게 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선물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하면 국내 금융투자는 반사적으로 현물을 매수하게 되고
이 현물 매수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물 가격이 올라간 시점에서 외국인은 무엇을 합니까? 높아진 가격에 보유 현물을 매도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연일 대규모 현물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사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의 기계적 현물 매수가 지수를 떠받치면 외국인은 비싼 가격에 현물을 팔고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주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죠. 그런데 지금 연기금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약 15% 내외인데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미 실제 비중이 목표치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비중이 넘친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리밸런싱을 위해 매도해야 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즉, 시장이 급락했을 때 연기금이 나서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 즉 이번 상승장에서 일찍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은 이미 상당 부분 이탈했습니다. 이분들은 수익을 확정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 떠난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금융투자라는 초당이 성격의 기계적 매수라는 점, 그리고 급락시 방어해줄 연기금이나 장기 투자 주체가 부재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수급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업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이고 HBM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분명히 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시죠. 미국의 엔비디아도 실적이 매 분기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지만 주가가 항상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어떤 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횡보하거나 오히려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기 수급과 시장 심리가 펀더멘탈을 일시적으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수급 구조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을 지렛대 삼아 현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과 제도 개선이 만들어낸 상승은 분명히 실력입니다. 다만 최근 급격히 추가 상승한 구간의 수급을 들여다보면 기관 매수의 실체가 금융투자라는 초당이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 금융투자의 매수가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의해 기계적으로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급락시 방어해줄 연기금이 구조적으로 제약된 상태라는 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그 대응력을 키워드리기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앞서가는 부자의 경제학,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